자, 162페이지 한번 펼쳐보시죠. 자, 162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요?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던 이제 요것만 좀 부탁해요. 문제 풀기 전에.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자, 게이식. 자, 그동안 게이시에 따른 분류 많이 해왔죠. 요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당사자 그럼 뭐예요? 이게 신청이라는 거예요. 신청. 자, 관공서가 뭐예요? 적탁.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등기관 그럼 뭐예요? 직권. 이렇게 나오죠. 법원의 명령. 그렇죠. 이 신청으로 잘라주고요. 자, 요 두 개가 이제 원칙이죠. 원칙. 원칙 여기 뭐예요? 예외. 자, 우리가 이제 뭐예요? 특히 요거 봐봐요. 자, 우리가 말장난을 치는 과목이 대표적으로 몇 과목이 있어요? 한 세 과목이 있죠. 1차에서는 특히 뭐예요? 민법. 2차 과목에서는 공시법 중에 등기법. 그 다음에 뭐예요? 중개사법. 얘네들은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딱 표현하면 뭐예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과목이 세 과목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장난을 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저희가 뭐예요? 요걸 봐봐요. 틀을 잡아야 돼, 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게시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뭘로요? 이 신청으로. 그러니까 요 A 부분이 뭐냐? 말장난을 치겠죠. A라는 것은 뭘까요? 이게 바로 법률 규정이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 그러면 법률 규정이 없다면 뭐예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에 어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 봐봐요. 162페이지 가로 1번 봐봐요.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 나와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등기관의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은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데. 또 하나 여기 봐봐요.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법률 규정을 두고 당사자 신청을 모두 뭐예요? 준용한다. 이렇게 그 후단을 봐봐요. 자,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만약에 요 틀을 이제 하나 잡아놨어요. 그러면 저 봐봐요. 자, 관공서 촉탁 등기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공동 신청에 의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관공서 촉탁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뭘 하니까요? 준용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로 1번을 읽을 때 우리가 요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 틀을 잡아두라고. 우리가 이제 등기법은 뭐예요? 많이 푼다고 문제를 많이 푼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복잡한 문제가 간단하고 명쾌한 문제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치워주고요. 이제 7월달 한 8월달부터는 문제를 막 풀어대거든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요 기본 틀을 정확하게 인지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한번 가로 2번에 가봐요. 관공서 촉탁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이렇게 방주에다 써봐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촉탁 등기 주체는 뭐예요? 관공서예요. 관공서. 그러면 관공서라고 딱 써놓고 여기에 원칙이에요. 원칙이죠. 그러면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각종의 공사들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예외적 측면이 뭐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법률 규정. 자,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자, 각종의 공사들도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촉탁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또 말장난을 치겠죠. 자, 촉탁 등기는 국가 관공서만을 의미한다. 어때요? X야. 각종 공사들도 할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관공서는 거짓말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전제였구나.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무슨 성이 확보된다? 등기 진정성 확보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이렇게 자꾸 외운다고. 등기 진정성 확보, 등기 진정성 확보.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단어가 모의고사 봐봐요. 박문관 모의고사가 다음 중 틀린 것. 관공서 촉탁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어때요? X죠. 모든 서류는 뭘로 끝나요? 진정성에서 끝나서 진정성으로 뭐에 마무리 짓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예를 하나 딱 들어놔봐요. 요 등기필정이라는 예를 하나 들고 여기 서류죠. 서류도 무슨 성을 확보하겠어? 진정성. 그럼 결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단어 서류가 들어가더라도 통상 뭐예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또 이렇게 출제된다. 관공서는 인감 증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어때요? X. 예를 전부를 딱 잡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전자초탁이 뭐예요?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29조 4호가 적용이 배제된다. 근데 4호가 뭐냐? 또 이거죠. 4호가 무슨 주의? 출석주의야. 출석주의가 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딴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요 세 개를 다 정확하게 숙제 놓고 자기가 활용해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9회 때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봐봐요. 자기가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자기가 뭐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활용을 못 해먹는다고. 자,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관공서 촉탁 등기 문제를 풀 때는 요 세 개가 머릿속에 딱 적용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말고. 자,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 시 우편에서 촉탁서를 송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출석주의가 뭐다? 면제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애워놓고 활용을 못 해먹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11월부터 우리가 잡아놨었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촉탁 등기 문제를 풀 때 요 세 개를 머릿속에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잡아놓고 오른쪽 가서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몇 개가 있어요. 자, 163페이지 그게 맨 위에 가서 박스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칸에 한번 볼래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 찾았어요? 예. 그럼 그 위에 뭐가 나와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거기에다 행강편 쳐놓고 그 위에다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가압류 가처분은 봐봐요.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죠. 가로 열고 그러면 법원이라고 써봐요. 바로 옆에 법원. 자, 법원 하면 이제 좀 틀이 안 잡힌 사람은 자꾸 법원 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명령 등기로 가거든. 근데 명령 등기가 되려면 무슨 신청? 이의신청. 요 이의신청이 빠진 법원은 관공서야. 무슨 등기? 촉탁 등기가 되는 거야. 자, 초보자들이 이제 자꾸 틀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으로 가는 거지. 만약에 등기소로 가면 어때요? 가까워져. 매도 위반 사유로. 2호 사유로서 자꾸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은 뭐예요? 법원이라 해서 무조건 명령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신청이 붙을 때? 이의 신청이 붙을 때. 자, 가압류 가처분은 그러면 조심해서 달아놓고요. 거기 임차권 등기 명령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여기 써봐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죠? 임차인. 그걸 뭐라 그래요? 자,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러죠. 평면적 강행 규정이다. 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이사를 갈 수 없잖아. 왜?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가로 열고 법원이라고 써요. 법원. 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다면 법원의 신청일까요? 이의신청일까요? 신청이죠. 근데 여기 봐봐요. 이의신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이니까 법원은 뭐예요? 어디로 빠져요? 관공서로 빠지죠. 그럼 대표적인 무슨 등기? 촉탁 등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험에 자주 이제 이걸 생략하고 이제 저희가 이해를 했으니까 자꾸 이제 제일 자주 출제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렇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이렇게 써놔요. 자, 대우라고 써요. 대우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대우가 뭔데?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소멸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뭐가 받는다?
대우. 대가 뭔데? 대항력. 우선 변제적 효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적탁 등기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자주 출제되니까. 그러면 여기로 이제 지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왔어요. 관공서 촉탁 그러면 요 세 개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시험 문제 풀 때. 자, 주제는 원칙이 뭐예요? 관공서. 예외적으로 각종의 공사들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됨으로써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전자촉탁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사후가 무슨 주의? 출석주의. 출석주의가 적용이 없다. 최소한은 요거는 우리가 뭐에 관공서 촉탁 등기를 문제를 풀 때 그럼 나머지는 다 활용해 먹을 수 있거든. 이제 봐봐요. 자, 포락지 어때? 포락지가 뭐예요? 하천 부재화된 거죠. 그러면 요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깔려 있어. 지적소관청 읽어봐요.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촉탁 등기의 종류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전압처분 압류 등기가 있네. 어디에서 할까요? 세무서죠. 세무서 읽어봐요.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공부의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촉탁 등기의 종류를 외우고 있는지 종류가 아닌 걸 외우고 있는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아니라는 거예요. 자, 촉탁 등기의 주체는 뭐다? 바로 관공서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고. 자, 그러면 그 밑에 신청주의 해로서 가로 1번에 등기 안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직권. 그게 별표 3개짜리예요. 자, 직권 등기가 매년 골칫덩어리고 여기 매년 출제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 척칸에 가서 이제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한번 써봐요. 매년 출제가 되는 지문이라고. 아니면 박스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한번 그 우측에다가 딱 맞게 한번 이렇게 써봐요. 딱 써봐놓고. 자, 원칙은 무슨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 요건은 법원이어야 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돼. 그래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부동산이죠?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누굴 보기 위해서? 임차인. 자, 그러면 봐봐요. 그동안 제가 갈고 닦은 것은 이거라고.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보전은 뭐예요? 처음, 소유권은 갖고, 등기관은 이건 등기관이죠. 등기관이 갖고를 최초로 개설해주는 등기. 이게 뭐예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요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럼 봐봐요. 그럼 저희가 요걸 안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종류냐?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요 종류를 외울 게 아니라 요 요건을 외우라고. 자, 봐봐요. 우리 구구단 외우듯이 봐봐요. 88, 64, 99, 81, 66에 77에 77이 제일 많이 틀리더라고. 77에 40이라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보지 말고 외워봐요. 원칙. 미등기 부동산. 그 다음에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자, 그러면 A조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요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 구구단 외우듯이. 자, 봐봐요. 자, 이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미등기 부동산에
자, 가압류 등기 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무슨 부동산이 있어요? 미등기. 자, 뭐가 있어요? 가압류. 어디에서요? 법안.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져. 그럼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와 관해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는 거야. 이게 법률의 규정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결론, 그럼 어디가 포인트예요? 요 자리가 포인트죠. 그렇죠. 요 자리만 이제 단어가 바뀌겠죠. 계속적으로. 자, 그럼 바꿔보죠. 자,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체납처분 압류 등기는 법원이 세무서에 세무서 탈락이야. 그렇죠. 탈락이야. 자, 여기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 다시 집어넣을까요? 가처분 등기를 넣어봅시다. 가처분 등기 법은 뭐예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와 관해 가처분 등기를 걸어준다는 거야.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법률의 규정이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놨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는 무슨 등기예요? 옆에다 써요. 이거는 촉탁으로 이루어져. 근데 이게 직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뭐예요? 자꾸 이야기하면 선생님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예요? 촉탁이라며. 언제 제가 직권이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촉탁이죠. 법원이 뭐예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등기소에 촉탁을 해주면 등기관이 알아서 이걸 직권으로 보전 등기해 주는 거야.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자니까 이제 이 단어가 또 이제 말장난을 친다고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이제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해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여쭤보면 이제 알아요. 자,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다. OX. 오죠. 그렇죠. 오죠. 자, 미등기 부동산을 봐봐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면 요거 직권으로 보전 등기와 관해 가압류를 걸어주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도 뭐가 될 수 있다? 가압류 대상이다. 근데 여기에 또 이걸 장난친다고. 봐봐요. 또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야. 미등기 부동산도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가등기는 그러면 법원이 신청해. 신청. 그럼 탈락이네. 미등기 부동산은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뭐다 한번 숙제해 놓고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웠어요. 자, 지웠어요. 그러면 이게 지우는 순간 싹 지워지면 안 돼요. 요거는 어느 정도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원칙, 미등기 부동산, 그 다음에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예적으로 자, 미등기 부동산, 그 다음 뭐예요?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매년 출제가 돼. 한 개 지문씩은. 근데 올해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이렇게 박스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단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풀 때 OX 발생하는 거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집 가서 이제 열심히 훈련하면 되는 거야. 훈련하면 저 엊그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제죠 수업 들어가는데 모의고사가 올해 처음 하셨어. 몇 월 달부터? 5월부터 처음 하셨대요. 그래서 1차 과목이 40점 평균이 1차가 35점이 나왔대.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올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돼요.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근데 우리가 문제 풀이하고 나면 점수가 팍 올라가요. 팍 올라가. 근데 자, 기초를 정립하지 않으면 문제가 운에 맡겨지거든. 그러니까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를 인지하면서 문제를 푸느냐, 못하고 푸느냐, 그걸 따져달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제 한번 안으로 쏙 들어가서 줄 한번 볼까요? 자, 미등기 부동산 그러면 줄 한번 닦아놔봐요. 자, 163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그럼 가로 열고 원칙이라고 딱 써놔라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원칙이야, A야. A 왜? 그렇게 마무리를 딱 줘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쭤볼게요. 자, 무슨 등기? 경정 등기 요건은 일부야, 일부.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야.
그러면 작년에 출제됐죠. 박스 문제로 나와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리을이 봐봐 뭐예요?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제가 그동안 해달라는 것은 문제 풀기 전까지 등기법은 아직 점수가 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요걸 해달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경정등기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죠. 그러니까 여기 주소 변경은 주소 변경이죠.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그러니까 왜 경정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라는 거.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점수가 하나 더 올라가고 적게 올라간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뭐예요? 자, 7.5 맞더라도 자기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게 정확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더라도 점수가 나오면 더더욱 좋겠죠. 이게 뭐예요?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야 좋겠죠. 그런데 안 나온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단 알고 문제를 푸는지 모르고 풀었는지 인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정등기는 그러면 일부의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러면 거기 가보죠. 자, 등기에 차거나 빠진 부분이 잘라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툭 치면 원시적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등기관 줄 쳐놔봐요. 누가 잘못했어요? 등기관. 등기관을 두 자로 건치면 직권.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직권 경정 등기 효과는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봐봐요. 자, 경정 등기는 무슨 성을 원칙으로 하죠? 동일성을 원칙하죠. 그럼 직권 경정 등기는 누가 잘못한 거야? 등기관. 그럼 가로 읽었어요. 자, 동일성, 유사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원칙이라는 말을 써준 거예요. 옆에다 하나 써요. 직권 경정 등기는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지가 잘못했는데, 그죠? 그러면 떠나고 모의고사 봅시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직권 경정 등기는 동일성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어때? X 이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가보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등기라고 했어요? 변경 등기.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변경 등기는 뭐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 아니라 후발적이죠. 그럼 변경 등기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또 등기부를 또 저기 달라다 놔두고 온 거야. 자, 표제부죠.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갖고 얼구 변경 등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변경 등기는 크게 몇 종류다? 두 개. 표제부. 그다음에 갖고 얼구 변경 등기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죠. 등기원이 지적 소관서로부터 토지의 표시 줄 쳐놔봐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은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변경 등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를 하라고, 이해를.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해예요. 이제 이해를 하고, 근데 여기에서 암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 봐봐요. 이걸 보는 순간 변경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그걸 외우라는 소리야. 그럼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점수가 나오든 잘 나오든 그거는 상관할 게 아니야 지금.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이해라는 거야. 자, 그럼 밑으로 가보죠. 행정구역 줄 쳐놔봐요. 자, 행정구역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즉 표제부죠.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변경 등기해 줄 수 있다 이 소리야.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점은 조심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게 더 행간편차나요. 등기명인 주소 변경 등기가 있는 경우 그거는 줄 한번 쳐놓고 사실 원본을 보면 거기 뒤에 명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뒤에다 써봐요. 명백. 이게 빠져있다고 명백. 자, 그러면 명백히 입증됐어. 그러면 명백히 입증됐으니까 등기관이 알아서 뭐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 단 무슨 등기 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지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걸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말소 등기. 등기 말소를 신청한 경우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등기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그러면 써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안 배운 거는 없어요. 안 배운 거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전세권 바로 옆에다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써봐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예요, 부예요? 자, 주등기죠.
자, 주등기를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의 목적은 뭐예요? 전세권이죠. 이때 전세권은 뭐 저당권 설정 등기로 뭐예요? 부기 등기죠.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주등기와 말소는 부기 등기로 무슨 말소? 직감 말소. 그러면 부기 등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에서 주등기와 말소는 부기등기로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예요. 그러니까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한번 봅시다. 간헐이반의 등기 우리 죽도록 외웠잖아. 메터 1호.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메터 2호.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가 돼.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 뭐의 대상이다? 이 신청의 대상이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그 옆에다 반월면을 써서 이렇게 써놔요. 자, 언제나 무슨 무효? 당연무효. 설사 뭐가 등기가 들어도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 요 직권 말소가 뭐의 다도 또 출제되죠. 그러면 봐봐요. 단하는 모의고사가 뭐의 전부 12문제 중에 등기법이 2호 사유가 나왔어. 2호가 뭔데?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것. 등기가 안 되는 걸 신청하면 몇 호로 각하한다? 2호로 각하한다. 그러면 6월 달 모의고사 봐봐요. 그럼 12문제 중에 5문제가 전부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것.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것. 사실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이 채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약정담보물건이야, 법정담보물. 법정담보물. 이게 안 돼. 그럼 이 채권이 설사 등기가 됐다면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라는 거야. 자, 단어는 모의고사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무슨 말소? 직감 말소.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라. 자, 이번에 가등기의 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의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가 키워드야. 그러면 권리를 침해하는 요걸 전부를 직권 말소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다 두 가지를 딱 써놔봐요.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으로 나눠지겠죠. 자, 그럼 한번 이제 그렇게 써놓고 나머지는 이해하면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이거 B한테 B가 뭐예요? A집에다가 B가 A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 가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그랬어? 예비등기. 그러면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C한테 처분했어. D한테 처분했어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니까 순위가 소급하죠. 자, 그럼 영역 싸움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가등기죠. 전이야 후야? 전 살아남아요. 가등기 상해. 살아남죠. 지금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요 부분. 그러면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 무슨 가능? 양립 가능. 옆에다 써요. 그러면 전속이 되겠네. 전속. 그렇죠. 전속. 그럼 뭘로 전속하죠? 선순위로 전속하는 게 아니라 후순위. 자, 양립 불가능하면 무슨 말소가 돼? 직감 말소. 그렇죠. 자, 가등기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얼마나 무서운지 봐봐요. 가등기는 죽여놓고 통지해주거든. 꼬리표를 붙여요. 그래서 딴 거는 사전 통지인데 요거는 사후 통지가 돼. 그래서 사전이 아니라 뭐예요? 사후 통지야. 그러면 이제 그동안 왜 이런 걸 배웠느냐? 봐봐요.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에 전세권이에요. 여기에 전세권.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죽이거든. 이중 전세권은 안 되거든. 자,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죽여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이중 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이중 지상권 안 되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을 한번 해볼까요? 저당권. 가등기 저당권을 걸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자리를 한번 보죠. 저당권 소유권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저당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저당권은 결론적으로 여기선 여기다 나오면 저당권은 모두 양립 가능. 저당권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딴 학원의 모의고사가 바로 이거죠. 자, 저당권에 대해서 나왔으면 끝으로 달려가면 되잖아. 그러면 저당권은 모두 양립이 가능하므로 읽어봐요. 전속이죠.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는 요걸 한번 써보시죠. 자, 수영이네. 자, 수영과 관련돼서는 봐봐요. 자, 두 가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라고요. 두 가지. 그 밑에다 이렇게 써서 자, 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요게 매년 또 출제되는 지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지금 이거는 뭘 물어본 거죠? 요 자체를 물어본 거잖아. 그렇죠? 여기 요거 자체를. 그러면 수용은 무슨 승인하고 돼? 전자현상. 그러면 요거는 단독 신청이네. 자, 그러면 여기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걸 물어본 거야. 요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항상 요거만 봐요. 요거만 보니까 맨날 당하고 오지. 그렇죠? 자, 요게 그러면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의 공동의 단독을 신청하면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는 어떻게 될 건가? 요걸 물어본 거거든. 그럼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수용은 어때요? 자, 수용은 원시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 뭔데?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으면 국가는 더러운 걸 받고 싶어, 깨끗한 걸 받고 싶어. 여기에도 붙여요. 그래서 원칙상 무슨 말소 다 말소를 시킨다고.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가 돼.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으니까 오늘은 이제 살을 좀 붙여봐야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자, 여역지와 성역지가 있네요. 자, 여역지는 주는 토지, 받는 토지. 받는 토지, 성역지는 주는 토지죠. 요거는 그러면 주의 종이에요. 요거는 주종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국가가 그러면 다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역지를 수용한다고 생각해봐요. 여역지를 수용했어요. 그러면 여역지를 수용하면 여기에 말소시키면 성역지도 없어지거든. 그러면 국가는 길 없는 토지를 받게 되거든. 그러면 성역지를 수용하더라도 요거는 뭐예요? 자,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네. 성역지는 요거 종이죠. 요게 말소시켜봐야 주는 그대로 존재하죠. 그러면 성역지는 뭐예요? 직감 말소 대상이라는 거네. 그러면 국가가 성역지를 여역지를 수용할 때와 성역지를 수용할 때, 그래서 요 27회 때 요 문제가 자주. 그러니까 지역권은 조심해 놔야 돼요. 여역지하고 성역지가 있다라는 걸 잡아놓고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은 결론적으로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지역권이 나올 때는 뭘 우리가 따져야 돼? 여역지와 성역지. 그러면 여역지는 뭘 수용하면 직감 말소. 성역지는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그럼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생각을 해요.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자체를 물어볼 때 단독이죠. 그럼 요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걸 물어본 거죠. 원칙상 무슨 말소? 직감 말소.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요걸 물어본 게 아니야. 밑에서 세 번째 줄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소유권 A의 권리 그 밖에 처분 제한에 등기해 있는 경우 그 말소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야. 그럼 밑에서 두 번째 소유권 A의 권리가 있죠. 그러면 소유권 A의 권리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뭘까요? 자, 소유권 A의 권리에서 특히 조심할 거는 요걸 조심하라는 거야. 여역지와 성역지. 여역지는 말소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다. 여역지는 성역지는 직감 말소 대상이다. 다시 한번 잡아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64페이지로 가서 자, 그다음에 이제 한매에 따른 찾았어요. 자, 찾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 옆에다 크게 한번 써봐요. 자, 뭘 하나 쓰냐면 자, 이걸 옆에 방지에다 크게 써서 이거 분석해봐요.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그동안 내공이 쌓였나 봅시다. 한매 뭐예요? 한매는 애하관계권이에요. 애하관계권은 무슨 건이에요? 항상권이죠. 항상권이야. 항상권이란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 그러면 여기 A 따른을 이제 행사라고 써봐요. 그러면 행사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네.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무슨 말소? 지가 말소예요. 그러니까 한매라는 요 외하관계권 행성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등기법은 민법이 올라가면 등기법도 봐봐요. 서서히 올라간다는 거야. 서서히 올라간다는 거야. 등기법도 서서히. 자 그래서 등기법은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민법 실력이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면 민법이 올라가면 등기법도 서서히 따라가는. 그동안 제가 해달라는 게 뭐가 있었어요? 여기 봐요. 등기부의 양식, 등기부의 종류 정확하게 외우라고 그랬잖아. 정확하게. 이 두 개만 외워두면 모든 게 다 제가 처리해 주거든. 같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매 그러면 애하관계권 무슨 건? 형성권이야. 애하관계권은 뭐예요? 애하관계권은 몇 년? 10년이죠. 제척기간이야 소멸시효야. 제척기간이 되죠. 그러면 한매권을 행사한다. 행직.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업 말소가 돼. 그래서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에 따른을 뭐라 그래? 행사라고 그래. 그래서 자주 출제되니까 우리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야. 읽어봐요. 행직. 그렇죠. 저거 밑에다 이제 하나 썼으면 또 하나 써봐요. 자, 지역간 설정 등기. 지역간 설정 등기. 지역간 설정 등기. 자, 지역간 설정 등기는 거기에다 두 개를 써서 요역지. 그다음에 성역지를 한번 우리가 써봐요. 자,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성역지는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누가 줬어요? 성역지 건자가 줬죠. 그러면 성역지가 건졌으니까 요역지가 성역지 건자에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등기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루어져? 성역지에서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요역지는 별도의 조치를 않더라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등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성역지는 뭐야? 신청. 요역지는 직권이 되는 거야. give and take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내공을 왜 쌓아놨는지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명지거든. 그러면 A 토지가 있고 B 토지. 여기 무슨지? 여역지. 여기 성역지. 누가 줬어요? 기부했으니까 당신이 등기하러 와야지. 그럼 공평의 원리 맞잖아요. 그럼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성역지. 그럼 성역지에다 신청을 하면 여역지는 알아서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등기를 해줘. 그러면 봐봐요. 자, 자꾸 까먹으니까 이해는 순간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시의 초성이죠. 요게 초성이죠. 그래도 또 까먹어. 네,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 지책을 뭐라 그래? 요직. 그래서 우리가 요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속전속결로 매년 또 출제가 되니까. 제가 뭐예요? 암기 코드를 만들어 주는 것은 나오니까 출제가 되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 풀기 전까지 읽어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행직. 읽어봐요. 요직. 다시 한번 잡아두라고.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하나 딱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갑시다. 자,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의 보전의 가등기에 대해서 찾았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를 본등기를 한 경우, 그럼 결론적으로 지상권하고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중간 처분의 등기는 무슨 말소? 지가 말소. 아까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한번 보시죠. 그 옆에 방제도 요거 하나 써봐요. 자, 요역지 성역지 밑에다 또 하나 이렇게 해줄 거는 이거 봐요. 뜻이 들어가면 자, 99.8%는 직권이야. 두 개만 조심하라고 그래서 두 개만. 자, 그러면 두 개가 시험에 또 단골면이거든. 자, 두 개가 뭐예요? 자, 첫 번째.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거든. 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뜻이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직권으로 가면 안 돼. 요거는 규약이 포인트야. 규약을 우리가 딱 정해놓고. 자,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계약상 공용부는 뭐만 더?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사실이죠. 사실관계는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서 계약상 공용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써이.
단독 신청이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해석. 이게 제일 해석이 오래오래 갈 수 있어요. 봐봐요. 계약은 누가 정해요? 동주민이. 그러면 동주민 지정했으면 동대표가 있어 없어? 있어. 여기 규약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제가 동대표입니다.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혼자 가죠.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여기 호재. 그래서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이해가 됐으면 요거 읽어요. 자, 계약상 공용 부분 나왔다. 단독. 그래서 이제 규단이라고 숙제하라고. 제가 그냥 암기 코드를 그냥 만들어 준 게 아니잖아.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계약상 공용 부분 나왔다. 그러면 규단.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야. 자, 두 번째. 자, 계약상 공용 부분에 뜻의 등기가 있네. 뜻. 여기 봐봐요. 뜻이 있죠. 여기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야. 다시 원위치로 와볼까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가, 직권, 법원의 명령, 뭐가? 이신청. 여기가 붙었네. 이거는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두 개만 조심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직권으로 처리해도 무방해요. 시험 범위에서는.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보죠. 여기 없는 거는 대직권 뜻의 등기, 직권, 직권, 뜻의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직권, 그렇죠. 건물만의 뜻의 등기, 직권.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제한 나머지 모조리 직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 가로 3번에 가보, 가로 2번에 가보죠. 법원 동그라미, 명령 동그라미. 자, 그러면 자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 신청.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작년에 2.5점짜리가 또 그 옆에다가 써봐요. 두 개를 한번 썼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써봐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아까 이야기했죠.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죠. 법원. 신청이야, 이의신청이야? 신청. 그럼 법원은 관공서죠. 무슨 등기? 적탁 등기네. 그럼 임차권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신청이 붙을 때? 이의신청이 붙었을 때.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게 작년에 2.5점짜리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정본이라고 써봐요. 정본. 원래는 요 정본이라는 걸 하나 써줘야 돼. 그러면 합치니까 뭐 읽어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라는 거야. 명령 정본. 자, 명령 정보는 그러면 어디에서 줘요? 법원이 저한테 줘. 그러면 제가 명령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제가 뭐 등기소 혼자 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 그러면 요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봐봐요. 명령서를 받아서 안 받아서? 받았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의 주소지로 갈까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갈까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가잖아. 작년에 2.5점짜리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요 두 개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시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봐봐요. 요걸 이제 지워버린다고. 그러니까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가 아니야.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그 다음에 뭐예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뭐예요? 적탁. 요거는 단독 신청이라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요 직권 등기를 이해했으면요. 네 문제를 맞출 수 있어. 네 문제. 네 문제야. 여기서 또 네 문제. 늘 또 나오는 거야. 관련돼서. 그러니까 등기법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문제 풀기 전까지는 요 정도는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저렇게 이제 지웠어요. 요거만 알아놓으라는 거야. 일단은. 자,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 원칙, 보선 규정, 법률 규정.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까지는 요거는 까먹지 말라는 거야. 나머지는 또 반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놔야 돼. 본능적으로. 이거는 봐봐요. 신청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 이의신청. 요거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게 해서 뭐예요? 저희가 12문제 중에 4문제 맞히고 싶다. 그러면 요거 직권 등기 요걸 정확하게 이해해두면 지문에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보니까 뭐 앞에도 써놓고 뒤에도 써놓고 막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진도는 다 끝난 거야. 진도는 다 끝났는데 봐봐요. 나중에 이제 복습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봐봐요. 1장 2장에서 한 번 썼어. 3장 와서 또 한 번 쓴다고. 5장 6장에서 뭐 했어? 공부하다 보면 앞에도 쓰고 뒤에도 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탁탁 점검만 해두면 된다는 거예요. 점검만.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자 제2절 등기 신청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는 그러면 요 틀을 마련해 봐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 두 종류가 있네. 원칙, 공동 신청. A적으로 뭐예요? 단독 신청이네. 자, 시험은 그러면 공동 신청에서 나와요? 단독 신청에서 나와요? 단독 신청. 매년 출제돼 단독 신청은. 요거는 안 나온 해가 없어요. 어떨 때는 박사 문제로, 어떨 때는 단독 문제로, 그죠?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요 틀을 마련하면 한번 여쭤볼게요. 봐봐요. 공동 신청이 아닌 것, 단독 신청을 고르라는 거네. 단독 신청이 아닌 것, 공동 신청을 고르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것만 해놓으라고. 이것만. 그러면 봐봐요. 공동 신청이 아닌 것, 뭐 단독 신청이 아닌 것. 그러면 공동 신청은 여기에다 써요. 권리적 측면. 그러니까 권리적 측면을 고르라는 거야. 권리적 측면. 자, 그러면 공동 신청은 다 애우다라는 거야.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봐봐요. 단독 신청이 아닌 거 뭘 골라라? 그러니까 권리를 골라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아무 말이 없어. 자, 만수 등기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니까 공동 신청은 아무 말이 없으면 뭐예요? 공동 신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멸실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그럼 단독 신청이니까 성락서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럼 안 필요하죠. 그럼 성락서가 이제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결론 인감 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애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해달라는 거.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머릿속에 잡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고 자꾸 뭐예요? 자꾸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러면 문제를 풀어봐야 악효과가 생겨. 악효과가.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다시요. 공동 신청이 아닌가? 단독 신청이 아닌가? 그러면 단독 신청은 그럼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만 기준을 딱 설정해놔요. 밑에다 써요. 첫 번째 표제부 등기들. 자, 표제부 등기들.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단독 신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성이 확보되면 등기 진정성 확보가 되면 자, 우리 등기법은 신속성과 정확성이거든. 자, 그러면 자, 신속성, 정확성이 확보되면 빨리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표적으로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로 읽고 써봐요. 자, 수용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수용은 무슨 성이 확보돼? 자,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단독 신청이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상속, 그렇죠. 상속. 표제부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멸실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80%에서 90%는 요걸 처리해 놓고 나머지 여기에서 동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그러면 문제 풀기 전까지 요건 잡아두라는 거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공동 신청 아닌 것. 단독 신청. 그럼 뭘 고르라는 거야? 읽어봐요. 표제부, 진정성 확보,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단독 신청이 아닌가? 뭘 골라라? 그럼 권리적 측면을 고르라는 거야. 그럼 권리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동안 제가 갈 것도 아픈 게 이게 가등기를 두 자로 건치면 뭐야? 예약이죠. 두 자로 건치면 권리잖아. 가등기는 아무 말이 없다. 공동 신청이야.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면 그렇죠. 뭐라고 써놨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어디가 포인트예요? 전세권이네. 두 자로 건치면 권리. 그럼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틀 말아놔 놓고 자 봐봐 이제 자 요렇게 이제 지웠어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원칙, 공동, 단독. 공동 신청이 아닌가? 단독 신청. 대표적으로 표제부 등기라든지 등기 진정성 확보, 권리자 의무자가 없을 때. 그러니까 어떤 학원은 이제 단독 신청이 아닌가? 그럼 뭘 쓴 신청을 골라라? 공동 신청. 그걸 못 고른다는 것은 자기가 뭐 공부하는 습관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습관 자체가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의 종류들 애울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애울 생각. 자, 그러면 이제 공동 신청에서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쓸 필요 없이 잘 봐봐요. 자, 수없이 했어. 이게 11월부터 지금까지 몇만 번을 했느냐? 100만 번이 넘어서 100만 번. 봐봐요. 이거 집을 비한테 팔아서 매매요. 매매를 했어요. 요 사람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 요 사람은 그럼 뭐예요? 사인이 되죠. 이걸 머릿속에 딱 학구부당하게 잡아놓으라는 거야. 사인. 요 사람은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을 당사자라고 그래. 쓸 필요도 없어요. 앞에 수없이 써놨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등기서로 온다고 생각해봐요. 등기서. 그러면 봐봐요.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관계. 그러면 실체관계가 뭐라고 그랬어? 법률관계죠. 법률관계가 뭔데?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법률관계는 뭘로 결론적으로 기착돼? 권리의무관계로 기착되는 거는. 그러면 요 사람의 권리의무, 요 사람의 권리의무, 요 관계가 바로 실체관계라. 그러면 실체관계에서 무슨 법이 탄생해? 실체법, 즉 민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관계? 절차관계죠. 절차관계라는 것은 절차법이죠. 부동산 등기법이어야 돼. 그러면 얘가 등기를 안 해줘.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읽어봐.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란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행위. 그러면 사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행위가 뭘까요? 등기 신청권. 어떤 사람은 이제 청구권하고 신청권도 내가 수없이 했어요. 신청. 그러면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을 애울 필요가 없어. 이 관계 속에서 찾아내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란 그럼 봐봐요. 사인이 누가 같아? 사인한테 요구하는 것. 그러면 등기 신청권이란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요 관점에서 등기 청구권 관점에서. 그럼 선생님 왜 글씨를 막 흘렸어요? 쓰지 말라고요. 쓰지 말라고. 자꾸 써대니까 뭐라는 거예요? 써대니까 앞에도 쓰고 뒤에도 쓰고 앞에 다 써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머릿속에 숙지를 하라고. 그 관계에서 밥만 먹으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수강생에. 그러면 밥만 먹으면 쓰니까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아니 돈 내고 내가 수업 듣는데 내가 내 손으로 쓰는데 이렇게. 요즘 짜증나요. 짜증나요. 진짜로. 자, 그러면 요약집에다 자꾸 쓰면 뭐가 돼요? 기본서가 되죠. 차라리 기본서를 보죠. 여기도 써놓고 저기도 써놓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개념 잡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봐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요 관점에서 보는 거야. 등기 청구를 요구하는 자. 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의 행사의 상대방. 그러면 여기에서도 절차법상 권리자가 나오죠. 이익을 받는 자.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 이제 줄만 쳐놓으면 돼.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공동 신청에서 거기 이제 봐보죠. 자,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무 말이 없다면 공동 신청이야. 그러나 대리인 줄쳐놨어요. 대리인도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29회 때 2.5점짜리. 자, 3번의 권리자 의무자에서 이제 용어 정리가 돼야 되네.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란 줄쳐놓고 거기 밑에 가서 이익 행강편 다 하잖아요. 이익을 받는 자. 자, 반대로 등기에 의해서 권리의 상실, 불이익을 받는 불이익 줄쳐놔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뭘까요? 등기 의무자예요. 그럼 오른쪽 가서 자 165페이지 가서 실체법상. 그러면 실체법상은 무슨 관점에서 보는 거다? 등기 청구권 관점에서.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은 등기 의무자야.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은 실체법상의 의미라는 거야. 이거는 무슨 법상? 절차법상 의미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근데 얘가 이제 등기를 안 해주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자. 등기를 행사하죠. 근데 이번에는 얘가 집을 샀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는 거야. 안 해가면 뭐예요? 기타 등기부상 불이익은 얘가 받자. 그렇잖아요. 불이익은. 그러면 등기를 해감으로써 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A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절차법상 등기 관리자. 이 사람은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네.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등기를 받아가라. 뭐라 그래요? 등기 인수 청구권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돼요? 자, 갑니다. 실체법상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그때 X. 대체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등기 인수 청구권. 옆에다 딱 하나 써요. 이제 등기 인수 청구권.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인수 청구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잡아둘 거. 이제 봐봐요. 이제 등기 인수 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반드시 일치한다. 그때 X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 갑을병으로 갔어. 갑을병. 자, 갑을병으로 이제 뭐예요? 처리가 이제 뭐예요? 매매하다 보니까 얘가 요 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등기가 안 됐다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원칙은 이렇게 돼야 안 돼. 안 되죠. 우리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갑이 뭐예요? 원인무효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 그럼 어디로 와야 돼? 자, 등기를 누구한테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등기가 됨으로써 이익을 받는 사람은 요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냐. 거기서 의미가 든.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됨으로써 이익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럼 요때는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될까요? 요 사람이 돼요, 병이 돼요, 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요게 자꾸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따져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제 몇 개 가서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1번에 권리 의무자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찾았어요. 예.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두 번째 칸으로 가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찾았어요. 매매. 자, 매수인이 뭐가 돼? 등기 권리자.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자, 밑에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칸으로 가봐요. 무슨 특약 등기가 있어? 한매 특약 등기. 이 한매 특약 등기는 우리가 갈고 닦았죠.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자, 되돌려 사는 게 한매 특약 등기거든. 그러면 이 한매 특약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거든. 그러면 일반 매매와 한매 특약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라는 걸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한매 특약 등기는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그러면 거기 밑에 한매 특약 등기는 매도인 권리자, 매수인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돼. 자,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거기 전세권 설정 등기 찾아봐요. 설정. 자, 거기 중간에 보면 건축권 설정 찾았어요? 예, 설정 동그라미. 밑에 뭐가 있어요? 말소 설정 말소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설정과 말소일 때는 두 개를 묶어서 180도로 권리자 의무자가 뒤바뀐다는 걸 잡아야 돼.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못 잡으면 뭘 또 못 잡아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누가 제공하고 누가 제공하지 않는 것을 또 간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 이제 봐봐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이제 봐봐요. 이제 머릿속에 딱 숙지해야 돼. 게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지금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 신청으로. 그럼 우리 게시에 따른 분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직권 등기. 정확하게 해놓고.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누가 있다?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원칙, 공동, 애가, 단독. 그러면 공동 신청은 뭘 고르라? 권리적 측면을 골라라. 그러면 공동 신청이 아닌 것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 아닌 것 공동 신청. 그러면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폐재부 등기라든지 등기의 진정성 보장. 세 번째,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에서 또 마지막 점검할 거는 절차법상 권리자는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 절차법상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 자, 실체법상 권리자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등기 청구권 관점에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의 행사에 뭐가 돼? 상대방.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166페이지 펼쳐놓고 시작해요. 자, 166페이지 보니까 가로 2번 찾았어요? 예, 거기 가로 2번에 별표 5개 해놓고 우리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과 관련돼서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자고요.